일단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 영상인데, 오늘은 수학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.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, 물론 선천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,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 수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수학이 왜 어렵냐?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수학을 어려워하는가? 그리고 그걸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배웠던 거 까먹어서라고 적어놨어요. 자, 이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수학 내용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, 자, 그럼 만약에 생각이라는 걸 해봅시다.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수학 2에서 극한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적분에서도 수열의 극한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딱 문제를 주고 답을 구하라고 하는데, 만약에 이 중학교 도형에 대한 기본 성질을 내가 모르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현의 성질, 접선의 성질 그런 걸 모르는데 이 고등 수학에서 묻는 그런 거를 애초에 계산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애초에 수학은 이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2 수학이 중3에도 쓰이고 중3 수학이 고1에도 쓰인단 말이야. 기본적으로 중2, 중3,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간 학생들은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본 공식이나 용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고등 수학에서 필요하는 그런 어떤 고등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습 방향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거죠. 자,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궁금증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어. 자, 애들이 보통 이렇게 할 거야.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.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있어. 그럼 이거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. 자,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, 그럼 이거를 그냥 학원 가서 쌤한테 물어봐. 그래서 쌤이 풀이를 막 적어줄 거 아니야. 이렇게 풀면 된다.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냥, 그렇구나라고 하니까, 이걸 그냥, 그렇구나 해가지고, 다음에 이제 이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, 아, 이 쌤이 이걸 이렇게 풀라고 했었지. 이런 거를 바탕으로, 그냥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, 그냥 그렇게 쫙 풀어서 기계처럼 답을 적고,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나는 느꼈어. 그래, 근데 조금만 변형이라도 못 풀고,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봐도 못 푸는 애들이 되게 그런 애들 중에서는.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뭔가 수학을 암기식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이런 거를 전혀 못하는 거지. 그리고 공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. 자,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. 자, 2차원 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원 형식이 있어. 자,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죠?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.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있어? 설명할 수 있어? 자, 그 다음. 자,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지?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거잖아. 왜 그런지 알고 있어? 설명할 수 있어? 이런 거에 궁금증을 갖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거야. 결국 이 수학 문제도 이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되게 문제에 많이 나올 뿐더러 애초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수학을 암기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수학이 좀 밑도 끝도 없이 좀 뭔가 헷갈리고 너무 어렵고 좀 짜증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궁금증이 없어서. 자,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필기 열심히 해서거든.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적어줘 엄청나게. 그러니까 문제 풀이도 해주시고 그런 거 해주셔. 근데 그냥 그 학원에 보면 한두 명씩, 아니 한두 명씩이 아니라 되게 많이 그냥 필기 이렇게 적고 있어. 선생님 풀어준 풀이대로. 어,
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야. 난 그런 애를 치고 잘하는 애들을 별로 못 봤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필기에도 의문을 좀 가지면 좋겠어. 그러니까 이건 2번이랑 연관되는 얘기인데, 이 필기할 때 어떤 그냥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거는 선생님 방법에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선생님 방법이 맞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랑 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는, 대충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는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? 자, 내가 간단한 세 가지 방법만 알려줄게. 첫 번째는 풀이의 의문을 가져라. 그러니까 결국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. 결국 본질적인 이유는. 그리고 3번이랑도 연관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풀이가 있어, 문제집에서. 자, 아니,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준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?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을 세워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? 이런 거에 좀 궁금증을 갖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탐구해봐. 왜? 그러다 보면은 좀 뭔가 수학에 대한 사고력이 좀 높아질 거라는 거야. 그래서 이건 내 수학 그 사상 중에 하나인데, 수학은 how가 아니라 why를 탐구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?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야 돼? 를 생각을 하면은 좀 뭔가 수학에 대한 그런 사고가 좀 트일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 문제로 사고력 키우기. 자, 이 심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자꾸 애들이 나는 기본을 좀 다지고 심화 문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, 그렇게 치면 밑도 끝도 없어. 뭐 개념 원리만 한 10번씩 돌릴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심화 문제라는 거는 너네가 이거를 위해서 푸는 게 심화 문제예요. 기본 문제론 이런 게 탐구가 하나도 안 되잖아. 그냥 기본 공식만 대입하면 답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. 그러니까 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, how가 아니라 why를 탐구하면 된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한 번 더 추천하고 싶어. 이건 남에게 설명해 보기라는 방법인데,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, 그러니까 know랑, 그러니까 know랑 explain, 설명,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를 옆에 앉혀놓고 내가 좀 푼 심한 문제가 있다. 그럼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. 그 친구한테. 그러면 그 친구가 왜 이거야? 라고 질문을 할 거야.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답해봐. 내가 설명하다 보면, 그러니까 내가 풀이를 듣고 이해를 한 문제라도 이 남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네, 설명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사고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, 또한 이 설명할 때도 왜, why를 항상 따져보면서 설명을 해보면은 수학적 사고력이 되게 트일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. 자, 그래서 진짜 내가 오늘 딱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야. 수학은 how가 아니라 why를 탐구해야 된다. 어떻게 푸는지보다 왜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, 그러니까 이런 풀이의 의문을 갖고 항상 y를 탐구해 나아가다 보면은 수학이 되게 쉬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.